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네, 천만 다행. 오늘 이제 족부, 네, 심화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예, 하나씩 하나씩 좀 따라오시면, 예,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임상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임상 포인트 해서 가장 포인트 되는 거 위주로 좀 할 거예요. 네. 는 네. 아, 네, 족관절 족부,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날은 초음파 스캔, 그다음에 초음파 총론에 대해서 네,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은 강론 들어가서 뼈 관절, 셋째 날은 인대 힘줄, 넷째 날은 네, 저맥랑 근육, 신경, 낭족, 성장통 이렇게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에 이 족부를 마스터를 할 겁니다. 족부를 마스터할 거예요. 네. 오늘 뭐 내용이 오늘 첫날인데 내용이 좀 적진 않아서 오늘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바깥쪽, 요 바깥쪽 있는 뼈가 무슨 뼈냐? 비골입니다. 네, 바깥쪽 있는 뼈가 비골이에요. 그래서 바깥쪽 복숭아뼈, 이게 이제 비골뼈고요. 네. 그 다음에 안쪽에 또 뼈가 있죠. 안쪽에. 안쪽에 큰 뼈가 있죠. 이거는 무슨 뼈냐? 경골입니다. 그래서 내 측에 있는 복숭아뼈가 경골이에요. 경골. 그래서 비골과 경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골과 경골 바로 밑에 무슨 뼈가 있냐? 비골과 경골 바로 밑에 무슨 뼈가 있냐? 요렇게 생긴 뼈가 있습니다. 경골 밑에 요렇게 생긴 뼈가 있어요. 이 뼈가 뭐냐면 거골입니다. 네. 비골이 있고요. 경골이 있고요. 경골 보이죠? 그 바로 밑에 뼈가 무슨 뼈가 있냐? 거골이란 뼈가 있습니다. 거골. 요렇게 생긴 뼈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서 비골과 경골, 이 뼈와 거골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관절을 무슨 관절이라고 하냐면 겉에 관절이라고 해요. 네, 겉에 관절. 네, 겉에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에 관절은 네, 경골과 거골, 네, 그리고 비골과 거골 이렇게 해서 겉에 관절이 돼요. 비골과 거골, 비골과 거골, 경골과 거골, 겉에 관절이 있다. 네,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요 바깥쪽에 이제 요 뼈가 무슨 뼈냐? 종족골입니다. 종족골. 네, 종족골이에요. 종족골. 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종족골이다. 네. 종족골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골이 있고요. 거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골이 있습니다. 종골. 네, 종골. 네, 종골이 있어요. 네, 발 뒤꿈치에 종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주상골.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상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뼈에 대해서 했죠? 비골, 경골, 거골, 종골, 종족골. 네. 그다음에 경골, 거골, 그다음에 종골. 그다음에 주상골. 네, 주상골.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또 하나 인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할게요. 인대. 예, 인대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인대. 그, 경골과 비골은 말단 원위부에서
관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비골과 경골은 원위부 쪽에서 관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대 결합으로 딱, 예, 인대 결합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인대 결합. 그, 비골과 경골을 딱 잡아주는 인대 결합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뭐냐면, 전화경비인데요. 요거 보이죠? 비골과 경골 사이에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는 뭐예요? 뼈하고 뼈 사이가 인대죠? 뼈 사이하고 뼈가 인대입니다. 그래서 경골과 비골 사이에 전하, 그러니까 전, 앞쪽에 아래쪽에 경비인대, 경골과 비골 사이에 인대. 다. 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비골과 경골 사이에 또 골간인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이게 이제 전하경비인대고요. 이게 골간인대입니다. 요 뒤쪽에 뭐가 있냐면, 뒤쪽에 후하경비가 있어요. 후하경비인대가 있어요. 예. 이 세 가지 인대가 다친 거를 하이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인대, 이 원위부를 잡아주는 인대 결합이 손상된 거를 뭐라고 하냐? 하이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스프레인 환자 중에서 5%에 해당이 돼요. 5%에 이상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분들은 하이앵클 스프레인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좀 오래 가고요. 좀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가고 그다음에 후유증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다치는 인대가 무슨 인대냐? 전화경, 그렇죠. 정겁인대요. 봐봐요. 아까는 비골과 경골 사이의 인대였죠? 네. 그 다음에 비골과 거골 사이에도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인대라고 해서 정겁인대. 후겁인대도 있죠? 네, 정겁인대. 여기가 되게 중요한 인대. 네, 정겁인대. 그리고 보통 인대가 다쳤어요. 그러면 정겁인대, 뭐 종비인대가 다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굴하고 거골 앞쪽으로 이렇게 있는 인대가 정겁인대. 제일 많이 다치는 인대고요. 그 다음에 비굴과 종골 사이에 또 인대가 있습니다. 끈처럼 생겨 있는 인대가 있어요. 이 인대를 뭐라고 하냐? 종비인대라고 합니다. 종비인대. 그래서 보통 인대 손상이 85%가 뭐 정겁인대, 종비인대 손상. 네. 그 다음에 전화경비인데 이런 인대가 다친 거를 뭐라고 하죠? 하이앵크 스프레이. 예, 꼭 기억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안쪽에도 내측에 인대가 있습니다. 내측 삼각인대라고 불려요. 네. 내측 삼각인대가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라인입니다. 주상골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골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골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골이죠? 경골과 주상골에 이어져 있는 거를 경주부라고 해요. 내측 삼각인대 중에서 세 가지의 섬유 방향이 있거든요. 섬유 방향이 있는데 앞쪽, 중간, 뒤쪽. 앞쪽에 있는 인대가 경골과 주상골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주부라고 합니다. 경주부. 네. 내측 삼각인대 중에서 경주부. 네. 그 다음에 어, 경종부가 있어요. 가운데. 경종부. 네, 경종부. 경골과 종골. 경종부. 그 다음에 경골과 거골. 그래서 후경고부. 후경고부가 있어요. 네, 이세 가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힘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힘줄에 대해서. 네, 힘줄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쭉 가는 인대가, 아니, 힘줄이 있어요. 예, 정경골 근거. 네, 정경골 근건. 그다음에 요 발등 쪽으로 인대가 있습니다. 네, 심근건. 네, 심근건이 있어요. 심근건. 네, 발등 쪽으로. 그다음에 음, 네,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비골건이 있습니다. 네, 삼비골건이 있죠. 뭐 삼비골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골건, 그 다음에 단비골건. 삼비골건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단비골건, 그 다음에 장비골건이 이렇게 지나가요. 비골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인대가 힘줄이 또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가는 힘줄이 있는데 이게 후경골근건이에요. 후경골근건. 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후경골근건이 이렇게 주상골을 이렇게 부착이 되죠. 네, 네, 힘줄. 그 다음에 발바닥. 네, 발바닥 쪽을 좀 볼게요. 네, 발바닥에. 여기에 발바닥에 중요한 뼈가 있죠. 이게 종골이에요. 종골입니다. 네, 요 발바닥에 네, 종골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섬유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족저근막이라고. 네, 이렇게 가는 섬유가 있는데 족저근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염증을 뭐라고 하냐? 족저근막염. 네, 보통 여기에 병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족저근막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이라든지 새끼발가락 쪽에 힘줄이 이렇게 뭐 외전근이라는 이런 힘줄이 있죠. 힘줄 사이에 무슨 뼈가 있냐면 힘줄 안에 뼈가 있어요. 네. 종자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세사모이드 본. 인체 최대의 종자골이 뭐죠? 인체 최대의 종자골은 스개골, 파텔라. 예. 대퇴사두건 안에 있는 큰 뼈. 파텔라도 세사모이드 본. 종자골입니다. 네. 종자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네, 종자골이 있어요. 이렇게 종자골이. 그래서 며칠 전 케이스에서도 어떤 이제 최동현 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네, 손가락 쪽에서 힘줄 안에 이렇게 석회가 있는데 이거 석회냐? 종자골입니다. 네, 종자골. 네. 왜 이게 중요하냐? 종자골 쪽에 염증이 막 생겨요. 발가락 쪽에는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종자골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종족골과 그다음에 기저골 사이에 이 관절이 있죠. 네, 관절이 있는데 바닥 쪽에 섬유연골이 있습니다. 각 관절에는 이제 섬유연골이 있어요. 이렇게 섬유연골. 인대 역할을 해주는 섬유연골인데 요거를 족저판이라고 합니다. 네, 족저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여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족저판염입니다. 그래서 종종족 종종족골이라고 해가지고 종종족골 통이라고 해가지고 족저판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음, 네, 이런 병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좀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팁입니다. 이건 뭐 총론이라서 전체적으로 총론하는 거라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발목 발가락은 수많은 인대로 고정이 돼 있어요. 네. 인대가 엄청 많아요. 수많은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골절이 됐을 때 잘 몰라요. 네. 골절이 됐을 때 잘 모릅니다. 네. 잘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인대로 딱 잡아주는 구조다 보니까 골절이 됐을 때도 어중간히 뭐 통증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뭐 어중간히 뭐 걷거든요. 네. 걷습니다. 네. 그래서 골절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아야 돼요. 뭐 초음파로 뭐 골절을 잡아내면 좋겠지만 맨 먼저 초음파로 무조건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타와 앵콜이라는 걸 합니다. 네. 오타와 앵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타와라는 도시에서 정형외과 이 학회에서 룰을 만들었어요. 그 각 관절마다 룰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앵클 룰, 발목의 룰이 되게 임상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타와 앵클 룰은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오타와라는 도시에서 이제 학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각각의 이제 관절마다의 룰을 정했는데 원장님들이 뭐 다 아시면 좋겠지만 네. 오타와 앵클 룰은 꼭 아셔야 돼요. 네. 왜냐면 골절에서 이렇게 되게 포인트거든요. 예. 첫 번째, 4부 이상을 걷냐.
네 발짝을 걸으셔야 돼요. 걸어야 돼요. 네 발짝. 예. 네 발짝을 못 걸으면 골절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골절. 네 발자국을 걷냐. 지탱 없이. 네. 그리고, 6cm, 여기 6cm, 여기 6cm 통증이 있냐.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뼈로 딱 잡고 이렇게 꽉 눌러줘요. 꽉 눌러줄 때 통증이 있냐. 왜냐면 비골, 골단이라든지 경골 골단에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종족골의 끝부분, 여기에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상골, 이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를 좀 봅니다. 네, 통증이 있는지를 봐요. 네, 왜냐면 여기에 골절이 잘 생기니까. 그래서 오타와 앵콜룰 4보 이상 걷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통증이 있는지, 그래서 스퀴즈 해가지고 외측 상가, 내측 상가를 네, 외측 복숭아뼈, 내측 복숭아뼈를 딱 잡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서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네, 이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또 봐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꼭 이 골절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골절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골절이 발생이 되고 나면 네. 좀 기부스 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기부스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기부스 안 해요. 네. 어, 처음부터 기부스 안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골절이 딱 되고 나면 네, 골절이 되고 나면 염증기라고 해서 그쵸. 골절이 된 부분에 막 염증 세포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붓고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골절이 있으면 염증 세포 그 주변에 골절된 주변에 염증 세포가 달라붙으면서 염증기 그 주변에 붓고 통증이 심해요. 욱신욱신거리고 붓고 아프고 예, 퉁퉁 붓죠. 예. 그래서 이 기간에 어혈이라는 게 막 존재하게 되죠. 네, 부종이나 어혈. 그래서 보통 일주일 동안에는 깁스를 절대 안 합니다. 예, 깁스를 안 해요. 원칙이 붓기 빠지고 나서 기부스를 합니다. 예, 염증기가 좀 지나고 나서 기부스를 해요. 그리고 염증기가 지나고 나면 네, 가골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네, 가골기가 있는데 가골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성 가골기와 경성 가골기가 있어요. 네. 연성 가골기는 골절된 부분으로 섬유막이 이렇게 덮여요. 섬유막이 덮입니다. 섬유막이 덮여요. 그래서 약간 뭐 살짝 본드가 붙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금방이라도 떨어져. 보통 이제 연성 가구기가 예, 일주일부터 네, 한 3주까지 형성이 돼요. 수상일로부터 골절된 후부터 일주일에서 네, 3주까지 연성 가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살짝 붙은 거라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기부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골절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기부스를 합니다. 어떤 기간에요? 연성 가구기 기간에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네, 연성 가구기에 기부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주차 때, 수상일로부터 3주차 때 경성 가구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경성 가구기가 형성이 되면 뭐가 있냐? 뼈 위로 가골이 형성이 됩니다. 칼러스, 가골이 형성이 돼요. 이거를 골진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뭔가 보이는지, 초음파에서도 하얗게 뭔가 보이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가골이 형성이 되면 붙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붙었다. 그때 기부스를 빼버립니다. 네. 섬유막이 아니고 딱딱한 뭔가가 붙은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붙었다가 완전히 붙은 게 아니에요. 뼈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그렇죠? 경선 가골기 하고 나서 골진이 생기고 나서 그로부터 한 달간이 더 회복이 되는 기간입니다.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동그만한 이 경성이라는 딱딱한 가골이 형성이 돼 있는 거지 완전히 뼈가 다 붙은 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뼈가 붙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경성 가골기에서도 치료를 좀 잘 해줘야 돼요. 네.
이거는 상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팁입니다. 2개월 안에 가골이 형성되지 않으면 지연유압이라고 해요. 지연유압이라고. 아까 말했죠. 3주에 보통 이제 가골이 형성이 돼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기부스 풀었는데 가골이 형성이 안 되면 다시 기부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주 이상 기부스를 하면 관절이 유착이 딸려와요. 그래서 임상에서 보실 거예요. 이렇게 기부스 오래 한 사람들 보면 관절 구축가서 이게 ROM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원칙은 기부스는 3주 이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2주차 때 과거 형성되는지 보고 없으면 스프린트. 네, 스프린트 하고 나서 스프린트 하고 나서 스프린트 하고 나서 네, 다시 이제 깁스를 하죠. 네, 깁스를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2개월 안에 2개월 안에 골진 가골이 없으면 지연유압이라고. 네, 지연유압이라서. 그래서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골이라는 약재를 막 쓰거든요. 잘 안 붙어요, 잘. 네, 잘 안 붙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골진이 안 보이면 뭐라고 하냐? 불유압이라고 해서 평생 안 붙는다라고 해요. 음. 어, 원장님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있나요? 뼈 안 붙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새끼발가락 같은 경우 뼈 안 붙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 중에서 골절되고 나서 뼈 안 붙어가지고 계속 거기 염증 생기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음. 안 붙는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또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골절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음, 일주일 동안은 기부스 안 한다고 했는데 핀을 박는 경우가 있어요. 골절이 되자마자 무조건 핀을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되게 놓치면 안 돼요. 핀 박는 경우가 있어요. 음. 딱 다치자마자 기부스가 아니에요. 얘는 핀 박아야 돼. 네, 핀으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기부스를 하는 게 아니고 핀 박아야 돼. 핀을 박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하자마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골절이 되고 나서 바로 잡아서 보내줘야 돼요. 핀 박으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비골 끝부분 이렇게 비골과 경골이 이 부분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골절이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판이거든요. 예, 성장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핀 박아야 돼요. 예. 그래서 비골 이 부분과 경골 이 부분에 청소년들은 소아 청소년들은 아니 뭐 성장판이 많이 낮춰가는 애들은 피는 안 박아요. 피는 안 박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판이 이렇게 열려 있는 애들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끝부분 아니에요. 요 견형 골절 말고요. 네, 이 부분 말고 이 부분에 골절이 되면 예, 성장판 쪽에 골절이 되면 핀을 박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 세로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로로 골절이 되는 거는 뼈가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핀 박아야 돼요. 보자마자. 세로 골절. 네. 세로 골절은 무조건 핀 박아야 돼요. 또 하나, 5번 종족골에 골절이 되는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하냐? 존슨 프랙처라고 합니다. 존슨 프랙처라고 해가지고 정말 뼈가 안 붙어요. 예, 뼈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불유합되고 지연유합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골절되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뼈, 핀을 박아요. 대부분 핀 박습니다. 왜요? 안 붙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예, 이 부분. 음, 예, 이 부분은 예, 바로 골절되자마자 피는 박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 성장판 쪽에 있는 골절, 그다음에 비골과 경골의 세로 골절 핀 박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존슨 블랙처는 첫날 보자마자 바로 핀을 박아줘야 돼요. 네.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견형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견형골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대하고 인대가 있죠.
인대 이 끝부분에 골절이, 요 인대 부착부, 뼈 부착부의 골절을 견형골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쵸. 인대가 이렇게 혈류 공급을 받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혈관이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만 살짝만 붙여줘도 잘 붙습니다. 잘 붙어요. 근데 이거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놓치면 어떻게 되냐? 견형골절 떨어진 부분이 점점 이제 좀 멀어져 가면서 가운데로 좀 옮겨가요, 이렇게. 음. 그래서 솔직히 견형골절은 못 잡아도 이거는 뭐 의료사고는 아닙니다. 네. 이거 임상에서 보시면 견형골절 돼가지고, 깁스 안 해가지고, 뼈 조각이 이렇게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흔해요. 네. 그거 잘 몰랐다는 사람 되게 많아. 견형골절이 처음에 이제 부착만 해줘, 그냥 고정만 해줘도 바로 붙는데, 네. 그렇죠? 고정을 못 하다 보니까, 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되냐? 문제가 안 돼요. 네. 견형골절은 의료사고 아닙니다. 네. 이건 또 아셔야 돼요. 어떤 게 의료사고입니까? 후유증이 남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의료사고죠. 이거는 의료사가 아니에요. 흔합니다. 되게 흔합니다. 근데 좀 빨리 잡아주는 게 낫죠. 왜냐하면, 뭐, 뼈조각 있으면 나중에 막 뛰면 막 염증 같은 것처럼 잘 생기기 때문에 좀 잡아주는 게 좀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원장님도 알아야 될 게, 깁스라는 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네. 깁스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통깁스, 반깁스 이런 말이 없어요. 예. 그쵸? 영어가 아닙니다. 네. 캐스트. 원래는 우리가 반깁스를 스프린트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깁스 하는 거를 캐스트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임상에서 그냥 뭐 통깁스, 깁스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네. 독일어입니다. 네. 그,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메스는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 막 메스 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외국 영어 그 미드 보시면 막 이렇게 보면 메스라는 용어 안 씁니다. 예. 메스가 어느 나라 말이죠? 우리 막 메스 달라고 하잖아. 칼 달라고 하죠. 메스가 어느 나라 말이죠? 메스가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그래서 원래 이제 화란 의학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네덜란드 의학을 받아들였잖아요. 네덜란드.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의학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넘어온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메스, 깁스 다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일본에서. 네. 그래서 영어권인 사람들은 깁스라고 못 알아들어요. 뭐지? 예. 캐스트, 스프린트, 메스라 못 알아들어. 예. 이 상식입니다. 네, 상식선에서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초음파 네, 스캔에 대해서 네, 좀 하겠습니다. 네, 초음파 스캔. 네. 초음파 스캔은 총 뭐 다섯 군데에서 스캔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방 스캔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측 스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측 스캔이 있어요. 내측 스캔이 있고 그다음에 후방 스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바닥 스캔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각 스캔마다의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그 어렵진 않으세요? 네, 오늘 뭐 어렵진 않으세요? 이 정도 강도로 제가 좀 진행을 할 건데 너무 쉬우면 조금 더 강도로 높이고 제가 어, 강도로 높이고 좀 예, 너무 쉽다 하면 제가 강도로 높이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높이겠습니다. 네. 이제, 좀 이제 좀 더 심오한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겉에 관절이 있어요. 아니, 잘못.
다시 할게요. 전방 스캔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는 스캔이 있어요. 네, 앞쪽으로 보는 게 있는데, 앞쪽에서는 초음파는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보는 겁니다. 전방 스캔이 있습니다. 네. 화면을 크게 잡아주세요. 아, 화면을 크게 잡아달라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네. 최 원장님 맞나요? 이렇게 잡아달라는 거죠? 아, 자료 대신에 원장님만?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어우, 화면이 크네요. 네. 네, 전방 스캔. 네, 앞쪽에 이제 스캔이 있습니다. 전방 스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강의자 화면만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 화면 크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네, 전방 스캔이에요. 전방 스캔. 네. 전방 스캔에서는 뭘 확인할 거냐? 네, 뭘 확인하냐? 겉의 관절을 예, 예, 겉의 관절을 네, 봅니다. 네. 겉의 관절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방 스캔. 네, 전방 스캔에서 뭘 보냐? 겉의 관절을 봅니다. 네. 겉에 관절. 이 비골과 경골과 거골이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보는 거예요. 이 관절을 봅니다. 네, 이 관절을 보는데, 예, 어, 뭘 보냐? 뭘 보냐? 중요해요. 항상 볼 때, 각 관절을 볼 때, 물이 찼는지를 항상 봐요. 물이 찼는지를. 일단, 물이 찼는지를 보기 전에, 임상적으로 물이 찼다면, 아로형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굴곡 신전이 안 돼요. 만약에 물이 차 있는 분들은 굴곡 신전이 잘 안 돼요. 네, 굴곡 신전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물이 찼다면 이 관절에 물은 뭐죠? 에코가 검게 나오죠. 통과를 하기 때문에 부에코가 나타납니다. 네. 반사되지 않고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파를 쏴도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게 나와요. 그 부분은. 그래서 무에코 속이 나오죠. 그래서 물이 찼는지를 또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보냐? 이 관절에 퇴행암, 골극이, 골극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관절에 물이 찼는지를 보고, 네. 그 다음에 골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거골이 활차거든요. 활차를 봐서 활차의 두께를 측정해서 노화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얇았으면 노화고 부분적으로 얇았으면 퇴행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연골이 염증이 생긴 거를 박리성골 연골력.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골의 활차의 연골을 봐서 노화, 퇴행아, 박리성골 연골력 이런 걸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나가는 힘줄이 있어요. 요 힘줄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힘줄이 정경골근이라고 하는데 거기 염증이 있는지를 또 살펴봐요. 네. 그래서 앞쪽에서는 물이 찼는지 골극이 있는지 연골을 보면서 예, 노화, 퇴행아, 방성골룡골룡 네. 그리고 정경골근 건염을 봅니다. 네. 그다음에 네, 바깥쪽, 바깥쪽이에요. 일단은 바깥쪽에서 봤을 때 다쳤다면 골절의 유무를 확인해요. 그래서 어디에 골절이 있니? 이 부분에 골절이 많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5번 종주권 요거 여기.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네. 비골, 원이부 이 부분. 그 다음에 종족골, 5번 종족골 이 부분은 또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죠? 전화경비인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겁인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종비인대. 종비인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비골건이 있어요. 비골건. 네. 비골건에 염증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시 한번.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네. 여기 통증이 있을 때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놓쳤는데 여기 비골과 거고 사이에 또 관절이 있습니다. 비골과 거고 사이에 관절. 여기에 또 물이 찼는지. 그 다음에 비골과 거고 관절에 퇴행암, 골극이 있는지. 네. 골절 확인하고 관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인대, 전화경비인대, 정거비인대, 종비인대 확인하고 비굴건 네, 확인합니다. 네. 그다음에 안쪽 부분, 네, 안쪽 부분, 네, 안쪽 부분에서 뭘 또 확인한? 여기에서 골절이 있는지, 경고 요 복숭아뼈에 골절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상골 쪽에도 골절이 있는지, 네, 요거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측 삼각인대를 봐요. 그래서 경주부, 경중부, 후, 경거부. 이렇게 해서 내측 삼각인대를 확인하고요. 네, 네,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상골에 주상골 부골 증후군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주상골에 부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상골 부골에 부골 이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상골 부골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 여기에 후경골근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지골근이 지나가고 여기에 후경골 신경이 지나가. 여기가 그 유명한 족근관이에요. 족근관. 여기에 수근관이 있다면 여기에 족근관이 있어요. 내과랑 종고 사이에 여기에 족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경골근, 지골근, 바깥쪽으로 후경골근, 후경골 신경, 후경골근, 지골근, 그다음에 후경골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족근관 증후군이다. 이것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발 뒤꿈치 후방 스캔입니다. 후방 스캔. 네, 후방 스캔에서는 그 유명한 아킬레스건을 확인하고요. 네,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건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파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석회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착부에 골극, 퇴행화 소견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맥랑이 있습니다. 후종골 저맥랑이 있는데 표층부와 심층부가 있거든요. 아킬레스건을 기반으로 해서 표층부가 있고요. 심층부가 있습니다. 표층부 같은 경우는 주로 마찰 때문에 생겨요. 물이 차요. 그다음에 심층부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 건염이 있거나 루마티스, 통풍, 강수축염이 있을 때 또 물이 찹니다. 그래서 저면낭에 물이 또 차 있는지. 그다음에 그 위로 근육을 봅니다. 그래서 특히 비복근 내측 원위부 3분의 1에서 파열이 잘 생기거든요. 테니스 레그. 그 파열도 확인을 합니다. 음,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바닥. 마지막에 이제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네, 발바닥. 네, 발바닥이 있는데 이렇게 발바닥을 쭉 보면서 뭘 보냐? 족저근막. 특히 예, 요 발뒤꿈치 쪽으로 해가지고 족저근막 네, 쭉 보고요. 네, 족저근막 네, 해서 두께 체크하고 골격 퇴행한 소견이 있는지 그래서 부었는지 석회나 파일이 있는지 그다음에 골격이 있는지 보고요. 가끔 요 엄지발가락 여기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 종자골이 있습니다. 종자골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자골 주변에 염증이 있는지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족저판이 있습니다. 요 관절에 바닥 쪽에 섬유연골 판이 있어요. 거기에 염증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다치거나 많이 걸어가지고 부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족저판염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족저판염 이런 것도 봅니다. 네. 그러면 아 거의 이제 질환은 다 본 거예요. 네. 음, 그렇다면 네.
일단은 제가 어, 전방 스캔, 외측 스캔, 내측 스캔은 그다음 후방 스캔, 그다음 발바닥 스캔. 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네,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 5가지. 5가지. 발목은 5가지만 딱 외우셔도 네, 임상적으로 거의 놓치는 게 없어요. 네, 많이 놓치는 게 없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 5가지를 오늘 할 겁니다. 네, 오늘. 어, 첫 번째, 물이 찼는지를 봐요. 음, 포인트. 네, 이제부터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 찼는지를 봅니다. 물이 찼는지를 봐요. 물이 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항상 관절이 뭐가 안 좋다 하면 RM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요. RM 제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물이 찼는지를. RM 제한이 나타났다. 물이 찼는지를 봐야 돼. 물이 찼는지를. 그래서 물이 찼는지를 보는데 어떤 거 보냐? 겉에 관절이 물이 찼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굴과 거골 사이에 물이 찼는지 전방 스캔을 통해서 비굴과 거골 사이에 물이 찼는지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비굴과 거골 사이에 잘못했어. 경골과 거골 사이에 앞쪽에서 전방 스캔 경골과 거골 사이에 물이 찼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비골과 거골 사이에 물이 찼는지 외측 스캔으로 봅니다. 네, 물이 찼는지를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손상 이후로 물이 찬 경우, 과활동에서 물이 찬 경우, 그다음에 이유 없이 물이 찬 경우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해서 임상을 해요. 그래서 손상 이후로 물이 차면 이제 골절, 예, 뭐 연골이 찢어졌거나 골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출혈이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활동에 의해서 물이 찬 경우는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이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방해성 골연골이 있는 사람들은 좀만 무리해도 이렇게 물이 차시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유 없이 물이 찬 경우는 뭐 통풍, 류마티스 이런 거였을 때 이유 없이 물이 차죠. 그래서 첫 번째 물이 차는지를 봐요. 네. 두 번째 연고를 어디 연고를 보냐? 거골의 연고, 거골 활차에 있는 연고를 네. 거골 활차에 있는 연고를 보는데 뭘 봅니까? 네, 연골의 두께. 그래서 전체적으로 얇아져 있으면 노화, 부분적으로 얇아져 있으면 퇴행암.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 골룡골룡 이런 것도 보고 골격 같은 것도 보고요. 네. 그래서 거골에 있는 활차를 봐요. 활차. 네. 연고를 보는 거. 연고를 보고. 네.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외측부를 봅니다. 네. 외측부. 네. 외측부를 보는데 가장 임상적으로 많은 정겁인데 여기 손상이 있는지. 예. 그래서 인대. 인대는 교원 섬유로 되어 있거든요. 미세한 선행의 고획구로 층층이 이렇게 잡혀 있는 미세한 선행의 고획구로 있는 교원 섬유로 돼서 초음파에서 미세한 선행의 고획구가 층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있는지. 손상이 있으면 저해코로 부어 있고요. 심한 손상 같은 경우는 파열이죠. 출혈이 생기죠. 그러면 출혈, 무해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대 손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화경부 인대 손상을 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에그 스프레이 있는지. 전화경비인데 손상이 있는지를 봅니다. 음. 그다음에 네 번째 뭘 보냐? 네, 그렇죠. 아킬레스건. 네, 아킬레스건을 쭉 보면서 예, 건에 염증이 있는지, 건증이 있는지, 파열이 있는지, 석회가 있는지, 그다음에 퇴행암, 골격이 있는지, 그다음에 저면lang에 물이 차 있는지 보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테니스 레그 같은 게 있는지 또 봅니다. 네. 그다음에 5번째 뭘 보냐? 척추근막. 그래서 족저근막이
보통 2에서 3mm거든요. 네, 2에서 3mm인데, 네, 3mm 넘어가면 염증이고, 5mm 넘어가면 심한 염증이고요. 8mm 넘어가면 골격과 심한 염증이라서 수술해야 돼요. 네, 염증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네,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첫날이고, 네, 첫날이라서 이제 강론일 때 조금 더 자세히 또 들어가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총론입니다. 그래서 네, 초음파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고, 그다음에 각 스캔에서 뭐가 보이는지 했고, 그다음에 임상적으로 5가지 물이 찼는지 보자, 연고를 보자, 외측부를 보자, 아킬스건을 보자, 발바닥 촉추근막을 보자. 이 5가지를 확인하는 걸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관절에 물이 찼는지를 봐야 돼요. 네. 관절에 물이 찼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관절에 물이 찼는지를 보는데, 네. 음, 뭘 보냐? 아까 얘기했죠? 경골과 거골 사이에 물이 찼는지를 봐요. 경골과 거골 사이에 이렇게 초음파를 들이대서 경골과 거골 사이에 물이 찼는지, 경골과 거골 사이에 물이 찼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전방 스캔으로 봤죠? 외측 스캔으로 비골과 비골과 거골 사이에 비골과 거골 사이에 또 물이 찼는지를 또 봐요. 물이 찼는지. 그래서 물이 차면 이렇게 경고가 거고 사이에 전방 스캔. 물이 차면 어때? 무에코로 쭉 나오죠. 무에코로 쭉 나오죠. 네. 무에코로 쭉 나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관절에 골격이 있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이 있다 보니까 물이 찬 경우. 예. 그렇죠. 이렇게 물이 차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물이 차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물이 차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포인트 여기 여기 그래서 보는데요. 네. 일단은 물이 찼다면 3가지 경우. 네, 손상 이후로 물이 찼는지, 과활동하고도 물이 찼는지, 네, 이유 없이 물이 찼는지. 그래서 손상 이후로 거리 차면 골절, 골절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출혈이니까 뼈에서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골절. 그다음에 심한 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관절에 또 물이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손상 이후로 관절에 물이 찼다면 MRI 한번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활동하고 나서 물이 찬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근데 뭐 이유 없이 그냥 정말 관절이 깨끗한데 물이 찬 사람들은 전국 일주한다든지 이렇게 하루에 막 20시간씩 이상씩 걷는 분들은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뭐 20시간씩 걷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퇴행성 관절, 골격과 변형이 있어서 또는 류마티스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는 인대 불안정 아니면 박리성 골룡골염 그다음에 견형골절에 좀 오래된 견형골절이 있어서 조금만 무리해도 이렇게 물이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유 없이 물이 차는 경우는 자가맥전환. 예. 그래서 류마티스, 통풍, 가성 통풍에 의해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네, 이 3가지의 영상. 네, 영상을 좀 보면서 할게요. 어? 보내주신 자료만 화면에 뜨고 제가 강의하는 화면은 동시에 뜨지 않나요? 지금?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화면이 안 떠요?
아까 제가 PPT 화면 안 떴나요? 아, 네. 아, 네네네.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발목. 네,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같이 좀 볼게요. 네, 발목 첫 번째 관절에 물이 찼는지를 볼 겁니다. 네, 관절에 소리는 안 물이 내오고. 찼는지를 볼 네, 건데요. 어, 잠깐만요. 비골경골과 제가 소리는 안 내고 제가 말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물이 찼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이 찼는지를 보는 건데요. 네, 요렇게. 네, 포인트. 여기가 이제 경골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경골이고요. 이게 이제 거골입니다. 네, 거골.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다 갖다 대면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 경골이에요. 네. 이게 거골입니다. 네. 요 사이에 물이 찼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 앞쪽은 이 힘줄이죠. 이 앞쪽은 힘줄이 지나가고요. 네. 이 사이에 물이 찼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골이고요. 경골이고요. 거골, 경골, 거골. 이 사이에다가 초음파를 딱 갖다 댔더니 어떤 영상이 나오냐? 이 영상이 나옵니다. 경골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거골이 보이고요. 그 사이에 겉에 관절이 보이고 이 부분에 물이 찼는지를 보고요. 네, 보는 겁니다. 네, 쭉 봤더니 네, 경골과 거골이 있고요. 물이 찼는지 이렇게 또 봐요. 또 하나 포인트. 물이 찼는지를 또 보지만 또 하나 삐쭉삐쭉 골격이 있는지를 또 봐요. 골격, 골격, 골격이 있는지, 예, 퇴행하 속에 있는지 해서 대부분 이제 골격 있는 사람들이 퇴행성 족관절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이 잘 차거든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쭉 옆에 전체적으로 쓸어보면서 경골과 거골 사이에 관절에 물이 찼는지를 쭉 봐요. 네, 그리고 여기를 위주로 많이 봅니다. 네, 네, 이 부분 이렇게 이 화면을 보셔야 돼요. 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네, 요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간혹 원장님 중에서 여기다 갖다 대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대는 분들이 계시냐면 여기다가 갖다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다가. 예, 그거는 이제 뭐냐 거골과 종골 사이에다 갖다 댄 겁니다. 거골과 종골 사이에다 갖다 댄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 대면서 뭐예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겉에 관절이 아니에요. 예, 거골과 종골 관절입니다. 고종 관절이에요. 네, 이렇게 쭉 봅니다. 네, 쭉 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물이 찼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뭘 보냐? 네.
네, 예, 연골을 봅니다. 두 번째, 연골을 봐요. 예, 연골. 예, 여기, 거골의 연골을 봅니다. 거골의 연골. 거골의 연골. 거골 활차의 연골을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노화, 태행아, 골룡골룡. 네, 연골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골이 얇아지는 경우 이제 노화, 그리고 바깥쪽이라든지 안쪽이 부분적으로 얇아졌으면 퇴행아, 또는 골극이 있으면 퇴행아. 예. 관절에 퇴행아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방에서 골룡골룡인데 연골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흔한 병은 아닌데 방에서 골룡골룡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새로 바로 네. 요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요 까만 거 보이죠? 연골은 배열이 일정해요. 그래서 통과를 합니다. 물은 통과하죠. 그래서 검게 나오죠. 연골도 섬유연골을 제외하고 섬유연골은 교훈 섬유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아니고요. 관절 연골 같은 경우는 배열이 일정해요. 그래서 통과를 합니다. 음파가 통과를 해서 그래서 검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검게 해서 연골의 두께를 또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노화 너무 얇아져 있는 노화 부분적으로 얇아져 있으면 퇴행아 골격 있으면 퇴행아 네, 이런 거를 봅니다. 네. 영상을 좀 같이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연고를 보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연고를 봅니다. 네, 이 부분에 연고를 보는데, 네, 마커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네, 바깥쪽. 네, 여기가 이제 바깥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고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골. 그래서 검은색으로 되는 연골을 살펴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거골이고요.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네, 거골 활차의 연골이에요. 네, 네, 연골 쭉 보이죠. 이렇게 해서 쭉 전체적으로 연골을 보면서 네, 부분적으로 연골이 닳아있는지, 퇴행하, 골극이 있는지, 네, 퇴행하를 살펴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연골을 봅니다. 네, 이렇게 스캔해서. 네, 어, 연골 받고 이제 세 번째, 외측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외측부를. 네, 네, 외측부를 봅니다. 네, 외측부에서 이제 중요한 인대가 있어요. 네, 정겁인대와 전화경부인대. 네, 정겁인대와 전화경부인대.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거 환자 봤는데 이거 파열됐나요? 인대 파열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어떤 환자 보면 막 퉁퉁 부어갖고 막 많이 부었고 막 멍들어 있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인대가 손상된 사람들이에요. 초음파로 봤을 때. 네. 흔한 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정겁인대, 네, 전화경비인대 보는데 네, 정겁인대. 이게 제일 많이 다치니까 손상 있으면 저희 코로 부어 있고요. 예, 심화소사 같은 경우는 출혈이 있죠. 예, 그래서 정겁인대로 확인해서 인대 손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관절에 물이 차 있는지, 그다음에 견형골절이 있는지,
그다음에 견형골절의 징후, 좀 오래된 견형골절이 있는지 이렇게 또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전화경비인대 같은 경우는 다치면 하이앵크 스프레이로 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인대 손상이 있는지 저혈코로 부어있으면 손상, 심한 손상은 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견형골절이 있는지를 또 살펴봅니다. 이렇게 정겁인대를 봐요. 그러면 비골과 거골 사이에서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저혈코로 나타나죠? 비등방 때문에 그래. 네. 원래 항상 이 무체가 정확하게 보려면 반사가 돼야 됩니다. 수직으로 반사가 돼야 돼. 이렇게. 내가 보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보면 인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사가 안 되죠.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죠. 굴절이 되다 보니까 영상이 에코가 좀 적어요. 그래서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등방. 이거 그냥 감안하고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앱니까? 좀 확실히 펴가지고 수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발목 빈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잘 못해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다시 한번. 비골이 있고요. 네, 거골이 있고요. 그 사이에 미세한 선형의 고입구가 층층층층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네.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게 점검인대입니다. 네, 점검인대. 네. 왜 저혈코로 나타나는지는 설명해 드렸죠. 네. 그래서 저혈코로 부어 있는지, 네, 출혈이 있는지, 그다음 물이 차 있는지, 그다음에 견형골절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뾰족뾰족 골격이 있는지, 관절에 물이 찼는지, 골격이 있는지, 관절을 또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대 보고 견형골절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전화경비인대 이렇게 해서 꺾여서 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네, 장축 영상에서 인대의 장축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전화경비인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익구로 부어 있는지, 출혈이 있는지, 견형골절이 있는지를 또 살펴봐요. 네. 그리고 영상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 정겁인대를 볼 거예요. 네, 정겁인대. 그래서 비골과 거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볼 겁니다. 네, 네, 비골과 거골 사이에다가 딱 볼 거예요. 네, 음, 쭉 하면서 쭉 보면 여기 이게 이제 비골이고요. 여기가 거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니까 여기가 이제 비골이고 이게 거골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섬유 모양의 이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뭐냐? 청급인데 이렇게 보이는 네, 섬유 모양의 이렇게 미세한 선형의 고유코들이 정겁인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의 코로 부어 있는지, 예. 그다음에 출혈이 있는지, 견형골절이 있는지, 그다음에 관절에 물이 차 있는지, 물이 차면 이게 빵빵해지겠죠. 그다음에 골격이 있는지, 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어그로 좀 보고요.
잘 보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미세한 선이 이렇게 보이는, 네, 보이죠? 이렇게 해서 쭉 보면서, 음, 네, 이렇게 쭉 보고, 네, 이렇게 쭉 보고, 그다음에 전화 경비인데, 음, 포인트. 여기가 이제, 네, 비골이고요. 여기가 네, 경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 경골이고, 이 비골이에요. 요 사이에 이렇게 미세한 선형의 고액호가 이제 전화경비인데고요. 네, 전화경비인데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중에서 너무 아래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가면 비굴하고 거고로 가게 돼요. 가끔씩 원장님 중에서 비굴하고 거고를 보고 나서 잘 안 보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비굴하고 거굴에는 네, 여기 요로 계측에 있는 없습니다. 여기는 인대가 없어요. 네, 여기는 인대가 없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비구가 경고 사이를 봐줘야 돼요. 네, 비구가 경고 사이 이렇게 네. 해서 미세한 선형의 고위코를 봅니다. 그래서 저위코로 부어 있으면 손상, 출혈 있으면 심한 손상, 견형골절 있는지를 또 봐요. 네, 이렇게 살펴보고요. 일단 원위부가 두껍고 근육가 얇습니다. 그래서 원위부 위주로 많이 봐요. 원위부 위주로 네, 원위부 위주로 본다. 그다음에 히메스 건보. 항상 힘줄 부착부에 보죠. 부착부에서 쭉 봐서 염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건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파열이 있는지, 석회가 있는지, 골극이 있는지, 그다음에 저명낭, 심층부의 저명낭, 효층부의 저명낭, 물차 있는지를 좀 봅니다. 네. 하는 게 병이라고 제가 이렇게 아킬레스 건염, 좀만 무리해도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잘 생기고 후종골에 물이 잘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여기 천골 쪽, 천장가절 쪽에 통증이 있어요. 오래 앉았으면 너무 통증이 있어갖고 좀 아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류마티스 내과를 갔어요. 네, 한, 한 5년 전에 갔어요. 5년 전에 가서 검사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유전자 검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유전자 검사에서 나오고, 네, 강성 척추염은, 왜냐하면 제가 강성 척추염에 그게 너무 많거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무슨 병이 있냐면 포도막염이 있어요. 포도막염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홍채 염증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무리하거나 조금만 뭐 좀 하면 홍채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빛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여름에 밖에 못 나가요. 잘 나가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홍채 염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조리개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빛 조절이 안 돼요. 제가 빛 조절이 안 돼가지고 홍채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저 홍채염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백내장도 몇 번 오고, 녹내장, 백내장도 몇 번 왔어요. 예. 아마 오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홍채염도 있고, 포도막염도 있고, 그다음에 아킬레스 건염도 잘 생기고, 그다음에 후종구 저면에도 물이 잘 차고, 그다음에 천장관절이 오래 앉아 있으면 좀 아프거든. 그래서
제가 스마트 내과에서 검사 다 해봤는데, 다행히 유전자 검사에서는 다 나왔는데, 다 양성 나타났어요. 근데 MRI 찍었는데도 이 천장관절 쪽에서 염증 소견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아리까리한데, 일단은 지켜보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알아요. 네, 이거를 잘 알아요. 네. 음, 다시 한번. 네. 아킬레스건, 아, 제가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좀 이렇게 뭐 여행 같은 데 가면, 예, 여행 같은 데 가면, 예, 시차 적응하면서 많이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네. 조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아킬레스건을 보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쭉 보면 항상 부착부해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꺾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는 미세한 선행에 굵고 잘 보이죠. 반사가 됐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굴절이 돼서 네, 저해코 나타난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저해코 나타난 거는 이거는 정상이에요. 네, 이 부분은 저 있고 나타난 거는 꺾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꺾여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반사가 됐는데, 이거는 치면 이렇게 굴절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길어지다 보고, 약하고 길어지다 보니까 저 있고 나타난 거예요. 네. 그리고 끝까지 쭉 잘 보면 어때요? 미세한 선행이 굵고 잘 보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염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아킬레스 건에 건증이라는 병이 또 있습니다. 네. 건의 병증에는 텐디노패시에는 텐디노티스랑 텐디노시스가 있습니다. 음, 건병증, 건병증에는 텐디노티스는 건염이에요. 미세한 손상에 의해서 부어 있는 겁니다. 부어 있는 거.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저희 코로 부어 있어요. 부어 있는 게 건염, 티스, 텐디노티스고요. 네, 텐디노티스고, 그 다음에 건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건증이라는 게 뭐냐면 텐디노시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 힘줄이 콜라겐 1형입니다. 네, 콜라겐 1형인데 원인은 알 수 없어요. 대부분 뭐 과부하라든지 퇴행화 때문에 생긴다라고 많이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콜라겐 배열이 바뀝니다. 콜라겐 1에서 콜라겐 3로. 근데 콜라겐 3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비대가 돼요. 힘줄이 비대가 돼. 그리고 장력이 약해.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힘없는 뚱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막 유발이 돼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데서 소리가 난다든지 딸까닥딸까닥 소리가 난다든지 힘을 쓰면 통증이 있다든지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건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건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급성이면 한 2, 3주, 만성이면 4주, 6주. 네. 급성 염증은 2주, 3주, 만성인 경우에는 뭐 한 2주 지난, 한 3, 4주 지난 염증이죠. 만성인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근데 건증은 좀 틀려요. 보통 100일. 100일. 100일 정도 치료해줘야지 콜라겐 3가 원형으로, 1형으로 바뀌면서 좋아집니다. 네. 네. 요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건염이 있는지, 건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파열이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석회가 있는지, 석회. 그래서 부착부 쪽에 석회 있으면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극. 40대 넘는 분들은 대부분 아킬레스건에 골극이 있습니다.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지 거의 대부분 다 골극이 있어요. 네. 아마 실습하면서 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골극이 있는지를 보고요. 또 하나, 뭘 봅니까? 저명낭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종골 저명낭에 종골 뒤쪽에서 후종골이죠. 심층부가 있고 표층부가 있습니다. 표층부는 주로 마찰이에 생겨요.
요거는 스레프 신으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심층부에 물이 차는 경우는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지방 조직이 이게 지방 조직입니다. 여기 염증이 있으면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있거나 지방 조직이 염증이 있으면 물이 차고요. 그다음에 강제적 주염, 통풍, 가성 통풍 있는 경우 물이 좀 잘 차요. 네. 그럼 영상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봅니다. 네. 음, 이딱 봤죠? 지금 딱 보니까 딱 봤더니 네. 이게 종골이죠. 여기가 종골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근위부고요. 여기가 원위부예요. 이 화면에서는 여기가 이제 근위부가 되고요. 여기가 네, 원위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네, 종골이에요. 종골. 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아킬레스건이고요. 네. 준수식으로 쭉 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아래서부터 부착부 항상 부착부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부착부에서 쭉 봅니다. 그래서 부착부에 석회가 있는지, 어, 좀 석회가 있는지, 뭐 석회가 있는지, 그다음 부착부에 골격이 있는지, 그다음 뭐 염증이 있는지, 파열이 있는지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후종골 여기 물이 찼는지 이렇게 표심 이렇게 물이 찼는지 쭉 봅니다. 부착부부터 이렇게 쭉 봐요. 이 골격 살짝 보여요. 네. 그래서 쭉 보죠.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건까지 쭉 보고요. 아킬레스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아킬레스건,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렇게 쭉 보이는 게 네, 아킬레스건. 이게 이제 뭐 비복근이고 이게 가자미근이죠. 비복근, 가자미근.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종골까지 붙어요. 네. 종골까지 쭉 보세요. 네. 좌우로 좀 쓸어보면서 이렇게 쭉 보죠. 물이 찼는지도 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내측 비복근 원위부 3분의 1 여기에 파일이 잘 생겨요. 이게 비복근이고요. 이게 가자미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비복근 이 부분이 날카로워야 돼요. 근데 파열이 되면 이게 말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리고요. 안에 출혈이 생겨요.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출혈이. 네. 그래서 테니스 레그 있는 사람들, 여기 아픈 사람들 한번 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비복근 원인분 3분의 1에서 파열이 있는지, 파열이 있으면 말리면서 비복근이 말리고 그 사이에 이제 출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요. 네. 족저근막을 보자. 네. 그 원장님들 실습해 보면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엄청 많이 계세요. 엄청 많이 계세요. 아니, 점차적으로 보면, 예, 안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실습하는 분들 중에서 안 좋은 분들이 너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족저근막을 봅니다. 그래서, 어, 항상 힘줄 부착부의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골 부착부에, 이미 2에 3mm가 정상이고요. 그다음 5mm 넘어가면 염증이 매우 심한 거고, 8mm 이상이면 골극과 염증으로 수술을 권유해야 돼요. 그다음에 종골에 골극이 있는지를 또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마커가 근위부예요. 네, 마커가 근위부입니다. 그래서 네, 근위부 하면 이렇게 해서 족저근막이 쭉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종골 이렇게 해서 어, 두께 전후지경에서 두께 체크하죠. 그래서 2에 3mm, 3mm 넘으면 염증, 5mm 넘으면 심한 염증, 8mm 넘으면 수술. 그다음에 종골 뼈가 동그래야 돼. 이렇게 뼈가 동그래야 돼.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골격이 있는 경우, 네, 골격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서 뒤에 그림자가 져집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쭉 져져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그림자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 골격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나타나고 뒤에 그림자가 져집니다. 이 부분에 네, 이렇게 그림자가 져지고 그다음에 끊어져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끊어져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동글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요런 영상으로 나타나. 이게 골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골격 있는 분들이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거. 네. 거다. 어, 보기 전에, 발바닥에 각질이 좀 있거나 무좀이 심한 분들은 흡수가 너무 많아요. 발바닥에 각질이 많거나 무좀이 심한 분들은 예, 이 초음파가 흡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정작 내려가는 음파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 그죠. 지금 10MHz로 봤는데 7.5MHz 좀 낮춰야 돼요. 좀 낮춰서 봐야 돼요. 뭐 각질이 없는 이렇게 매끈한 사람들은 그냥 10MHz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질이 있는 분들은 7.5MHz로 좀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포인트. 족저근막이 평행하게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압박을 해줘야 돼요. 최대한 초음파를 최대한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압박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족저근막 영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근막이 잘 보이려면 평평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선형이 보이니까 쫙 보이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네,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이 잘 나오게 하려면 최대한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꽉 눌렀죠? 꽉 쭉 보시면 이렇게 종골이 쭉 나오고요. 종골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네, 족저근막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께 네, 가장 두꺼워져 보이는 부분을 체크하면 되고요. 종골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네, 족저근막을 살펴봅니다. 음, 전체적으로 쓰면서 좌우로 이렇게 내측, 예측 좀 쓸어보면서 네, 좀 살펴봐요. 음, 그래서 이렇게 네, 두께 같은 거 좀 체크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선형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네, 이게 이제 족저근막이니까 이렇게 살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펴봐요. 아니요. 아유, 원장님이 힘이 그 정도로 안 돼요. 멀리 있는 한 1cm에 있는 족저근막을 얇아지게 하려면 원장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족저근막까지 닿을 만큼 힘을 써서 하든지 아니면 초능력이 있어서 얇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돼요. 압박에도 족저근막의 두께는 얇아지지 않습니다. 네, 얇아지지 않아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오늘은 뭐 총론이고요. 네. 다음 다음 주부터는 좀 강론으로 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좀 많이 좀 하면서 좀 질환별로 포인트를 좀 둘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이석태 원장님 아닙니다. 네. 얇아지지 않아요. 네. 질문. 영상은 오늘 좀 잘 나왔어요? 좀 잘 보였어요? 잘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뭐 영상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잘 찍혔어요? 아우, 최동원 원장님이 잘 찍혔다면 잘 찍힌 겁니다. 네. 근막과 건의 에코는 어떤 것이 더 하얀가요? 둘 다 하얘요. 음, 예. 그러니까 근막도 섬유잖아요. 그래서 고에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하얀가요? 만약에 힘줄도 이렇게 하면 하얗게 나타나는데 힘줄 표면이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좀 어둡게 나타나. 만약에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근막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못 맞으면 에코가 차이가 있고요. 잘못 맞으면 둘 다 고에코가 나타납니다. 전면부 스캔에서 정경골과 다른 건에 구분할 필요 없나요? 정경골근만 확인하면 살피면 되네? 아니 뭐 정경골근이 제일 손상이 많으니까요. 네. 정경골근이 손상이 제일 많으니까 임상적으로 많은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네. 흔한 흔한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은 뒷부분에서 강론에서 좀 더 할 겁니다. 힘줄은 강론 부분에서 좀 더 할 거예요. 오늘은 총론. 그러니까 본과 2학년 그 각과 총론처럼 총론을 한 거예요, 오늘. 강론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염증은 어떻게 치료하는 이거는 다음에. 예, 예, 예. 그리고 원장님들 그 다음번에는 그 좀 실명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유저라고 써 있는데 좀 실명으로 좀 해줘야지. 아, 이 원장님이 이렇게 질문했구나. 저도 감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좀 실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백지수 원장님 대답 됐나요? 둘 다 고에코. 제대로 맞으면. 네. 제대로 맞으면. 근데 그쵸. 힘줄도 이렇게 고에코예요. 섬유, 섬유. 예. 지금 뭐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실명으로. 네, 실명으로. 실명으로 입장해주세요. 실명으로 바꿔주세요. 네. 아까 아크세스건이 비복근과 가장, 아, 비껴맞아서 그런 거예요. 비껴맞아서. 네. 아니에요. 원래는 고에코입니다. 고에코. 네.
고에코입니다. 완전 고에코예요. 네. 이게 꽉 눌러서 딱 보면 고에코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가 한 1시간 30분 정도 생각했는데 딱 맞았네요. 네, 딱 맞았습니다. 네. 8차 연고 정상 두께,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네. 이거는 정상 두께를 모르는 게 저도 데이터 논문이 없어요. 논문이 없어가지고 정상 두께는 모릅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각 나이대별, 무릎 같은 경우에는 각 나이대별 두께가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발목은 몰라요. 네. 그냥 임상적으로 했을 때 그냥 환자한테 얇네요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거골 활차가 되게 두껍거든요. 저 거랑 옛날에 비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왜 안 좋냐? 얇아서. 그래서 항상 보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멘트가 제 거랑 비교해주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다행히 저는 연골이 되게 두꺼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감기가 걸리고 나서 목이 이렇게 간 거예요. 원래는 꾀꼬리였는데 독감 걸리고 나서 조금만 모기 해도 이렇게 목이 쉬어버립니다. 예. 독감 후유증이에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